다음 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손흥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리그 결승인데요. 어쩌면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대한 관심이 챔피언스리그 결승보다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회의 급만 보면 챔피언스리그가 유로파리그보다 한 수 위인 건 맞지만 PSG와 인터 밀란이 만나는 챔스 결승전보다 토트넘 맨유의 유로파 결승전이 보는 입장에서 훨씬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이강인이 파리에서 핵심 주전으로 나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주역이 된다면 모를까. 솔직히 최근 이강인이 팀 내 입지가 많이 좁아서 관심은커녕 오히려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인터밀란 대신 뮌헨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나마 한국인 소속팀 대전으로 가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을 텐데 최근 분위기만 보면 이강인은 챔스 결승전에서 경기장도 못 밟아볼 것 같은 느낌이라서 우승을 한다고 해도 실감이 안 날 것 같네요. 손흥민이 한 달 동안 부상으로 경기 출전을 못했고 한 시즌 동안 리그에서 7골밖에 넣지 못하고 팀이 리그에서 추락하면서 관심도가 급격히 줄긴 했지만 손흥민의 우승 트로피가 걸린 유로파리그 결승전만큼은 정말 중요하죠. 마침 상대로 같은 프리미어리그의 맨유라서 더 불꽃 튀는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유로파리그 16강 대진표가 나왔을 때부터 토트넘과 맨유의 결승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대진표의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두 팀이 만나기 위해서는 결승전밖에 없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토트넘과 맨유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두 팀 모두 인기가 많은 프리미어리그 소속팀이라 나온 말이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가 8강전을 앞두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한 확률을 보면 토트넘의 결승 진출 확률은 35.2%로 3위였고 맨유의 결승 진출 확률은 27%로 4위였습니다. 날짜를 보면 3월 14일에 한 예측인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는 1위가 아틀레틱, 2위가 라치오로 나왔었네요.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아틀레틱과 라치오가 더 강팀이었던 건데 그럴만도 한 게 토트넘과 맨유는 현재 리그에서 각각 16위, 17위로 강등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지난 일요일에도 두 팀은 사이좋게 나란히 0대2로 패배하면서 강등권 순위를 지켜냈죠. 최근 5경기 성적도 양팀 모두 1무4패로 승점을 딱 1점밖에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리그를 아예 버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에만 올인한 수준인데요. 슈퍼컴퓨터가 예측을 했던 3월 기준으로도 토트넘이 13위, 맨유가 14위였기 때문에 중하위권 팀이었던 상태로 평가한 겁니다. 그렇기에 결승 진출 확률도 낮았고 우승 확률은 더더욱 낮았던 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고래가 3월부터 말했던 대로 토트넘은 결국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올라서 우승 트로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맨유만 이기면 손흥민이 드디어 토트넘 무관의 한을 풀어주는 구세주가 되고 또 스스로도 유럽대항전 트로피를 들게 되죠. 최근 우승컵을 위해서 토트넘을 떠난 케인과 다이어가 뮌헨에서 리그 우승을 했는데 무관의 저주를 깨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승 못하는 게 이상한 팀으로 간 거잖아요. 어찌 보면 도망갔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 건 케인의 우승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팀이 키웠던 케인조차 결국 포기했던 토트넘의 무관 역사를 한국인인 손흥민이 깨뜨리는 거니까요. 게다가 토트넘의 캡틴이라는 막중한 직위로 주도적으로 역사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가장 최근 우승은 2008년에 영국 국내 대회인 리그컵 우승이고 유로파리그 우승은 1984년에 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이끌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 무려 41년 만에 유럽대항전 우승컵을 들고 토트넘의 역대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죠. 케인도 못한 걸 손흥민이 하게 되는 거니까 역대 최고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교체 출전으로 깜짝 등장하면서 부상에서도 빠르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손흥민도 우승 의욕이 넘칩니다. 병법에서도 지피지기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결승전에 앞서서 먼저 맨유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이나 맨유나 모두 역대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성적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동병상련이라고 하던가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맨유가 토트넘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팀킬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토트넘은 뭐 어쨌든 우승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리그에서 강등만 안 당한다면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모두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맨유는 최근 컵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테나 감독도 경질해버린 상황이기에 아모린 감독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실제 지난 주말에 또 리그에서 패배한 뒤에 아모린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린 많은 부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패한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다. 안방에서 패하면 위기감에 휩싸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다. 빅클럽이라는 인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절박함이 없다는 건 위험 신호다. 결국은 내 잘못이고 책임이다. 변화가 없다면 감독직을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할 수 있다라면서 반 시즌 만에 맨유 감독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많은 영국 매체들이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모림이 맨유를 떠나고 싶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결승 진출 이후에 인터뷰에서는 무조건 우승을 해야 하고 확률상 4번을 패할 리는 없다고 하면서 풀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동안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4승 1무를 했을 때를 보면 그때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승리가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압도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엔지 감독 첫 시즌 첫 번째 대결에서는 시즌 초반 모든 팀들이 토트넘 전술에 당황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르의 골로 앞서 나갔고 후반 막판에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이겼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었는데 원정에서 뭐 그래도 2대2로 비겼습니다. 맨유는 이미 헤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깜짝 놀랄 맨유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도 사연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다고 해서 이긴다 장담할 수 없는 경기였는데 부페의 태클을 다이렉트 퇴장으로 받고 수적 우위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는 맨유가 항소를 해서 부페는 징계받지 않고 다음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부페가 고의적으로 태클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 물론 이미 엎질러졌고 맨유의 핵심 중에 핵심 선수가 빠지면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두 경기는 아모린 감독이 패배를 한 건데 이건 그냥 뭐 프리시즌 경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양팀이 베스트 라인업도 아니었고 일정상 매우 타이트해서 그 승부 자체가 토트넘 레벨이 더 좋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트넘이 홈에서 1대0으로 겨우 승리했을 때도 맨유는 이미 토트넘만큼이나 최악의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고는 전력상 더 우위다라고 말하긴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필 맨유는 이제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를 했고 마운트가 갑자기 제 실력을 발휘하고 가장 걸림돌인 아마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토트넘전에 나서게 됩니다. 아시죠? 아마드가 토트넘을 한순간에 어렵게 했었던 거. 네. 우도기, 반더벤이 정말 잘 막아줘야 합니다. 거기다 매우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BBC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 주심이 승부 조작에 연루되었었고 맨유전을 맡을 때마다 맨유가 패한 적이 없는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옵타의 결승전 승부 예측은 50.7 대 49.3으로 매우 팽팽하고 뭐 어느 팀이 이길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뭐 기분 나쁘게 맨유 우세로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예측도 토트넘이 빅클럽을 상대로 이긴다는 예측을 뭐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이 선봉장입니다. 몇몇 매체에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듯이 선발 여부에 대한 기사를 내놓던데 엔지 감독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선발 100% 확실히 보였죠. 손흥민이 득점하고 우승하는 그 꿈같은 일을 과연 인생에서 목격할 수 있을까요? 네, 5월 22일 새벽 4시 경기입니다. 손흥민 파이팅!